네, 이칠순흑강 윤동주의 참회록입니다. 참회록이죠, 그죠? 참회하는 기록이다. 그럼 참회라는 것은 뭐예요? 반성하는 뜻 아닌 반성. 그러니까 반성하는 기록이다 이렇게 읽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리고 윤동주 시인에 대한 우리가 뭐랄까요, 좀 배경 지식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반성, 부끄러움, 성찰 그런 대표적인 윤동주 시인의 주제 의식의 효시 역할을 하고 있는 제가 이제 요즘에 효시라는 말을 자주 쓰죠. 효시라는 것은 대표적인 예시란 뜻입니다. 이 효가 부모님에 대한 효 아닙니다. 대표적인 것. 윤동주 시인의 효시라고 불리는 작품이기도 하고 그리고 한때 교과서에도 수록이 됐었던 작품입니다. 근데 윤동주가 안 나온 지 좀 됐어요. 그러니까 20수능 이후로 윤동주 시인의 시가 한 번도 출제가 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 윤동주 시인은 사실 이 대한민국의 문학사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인물 중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윤동주라는 인물이 남긴 기록이나 그러니까 윤동주 시인은 28살 정도의 나이로 이제 요절을 하셨는데 후쿠오카 영무소에서 근데 이제 그분이 남기신 족적이나 기록이 현대 문학사에 갖는 의의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윤동주는 주기적으로 좀 출제가 되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되었었거든요, 윤동주 시인의 시가. 근데 요 근래 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20수능을 마지막으로 좀 나오지가 않는데 전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시인이기 때문에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윤동주의 별에 는 밤이라는 시나 윤동주의 길이라는 시는 사실 교과서에서도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에서 그러니까 교육과정이 바뀌고 나서 교과서에 수록이 되어 있었기도 하고 심지어 윤동주의 길이라는 시는 2009학년도 수능인가요? 그리고 윤동주의 자화상은 2011학년도 수능 되게 텀이 짧았죠, 그죠? 그리고 이제 2020학년도 수능에 나왔는데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근거는 없어요. 그냥 귀납적인 추론이고 근거는 없어요. 그냥 느낌이 그런 거야. 그러니까 원래 현대시 적중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좀 하는 거 빼고 이건 좀 하는 건 빼고 야 이건 좀 하는 거 빼고 그러니까 앞선 건 너무 쉬운 거 뒤에 있는 건 너무 어려운 거 그런 거 빼고 적당한 난이도에서 그냥 마음 가는 거 하나 딱 찍으면 됩니다. 그냥 어떤 시든지 그냥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시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배경적인 내용을 싹 뺍니다, 평가원이. 그래서 완전 처음 보는 문제인 것처럼 출제를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이제 2026학년도 6월 모의평가 신석정의 역사라는 시. 신석정의 역사라는 시는 사실 이제 일제강점기에서의 민중의 연대를 노래한 시인데 민중 일제강점기 연대 이런 표현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자연물의 포커스에 맞춰서 출제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전 다 할 겁니다. 다 할 건데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계애정을 가지는 작품들은 조금 선택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요거 말고도 이제 하나 더 있죠. 손택수의 차심이라고. 손택수 시인이 이제 바람의 수사학이라고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쿨타임이 도는 것 같다. 느낌이야. 가보시죠. 파란 녹이 낀 구리거울 속에 내 얼굴이 남아있는 것은 어느 왕조의 유물이기에 이다지도 욕될까. 이다지 이거 역사 강사 아니죠? 이렇게도라는 뜻입니다. 이렇게도. 그러면 화자께서는 지금 거울을 보고 있는데 이 거울 속에 누구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자신의 모습이 보이는 거죠. 내 얼굴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화자의 모습이 비쳐 보이는 것이고 우리 많이 했습니다. 화자가 자신의 모습을 인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찰밖에 없다. 그래서 거울은 성찰의 매개체 역할을 좀 해주실 거고 화자가 자신의 얼굴을 보는 행위는 성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얼굴을 보면서 내 얼굴이 비친 이 구리 거울은 어느 왕조의 유물이길래 이렇게도 욕될까? 욕되다 한다는 것은 잘못되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요? 그럼 화자께서는 지금 부정적 인식이 있고 반성인지 아닌지는 밑으로 조금 가서 확정합시다. 부정적 인식이 있으니까 결핍, 내적 갈등이 바로 전제가 되고요. 그러면 거울 속에 비춰져 있는 이 모습은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지금 나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 아이는 현실적 자아다. 이렇게 표기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얘도 현실적 자아긴 하죠. 이 모습이 그대로 거울에 비춰져 있으니까 현실적 자아가 지금 보이고 있는 거지. 나는 나의 참회의 글을 한 줄에 줄이자. 그럼 화자께서 참회를 하고 계시니까 이제 반성을 찍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무언가 잘못한 게 있나 봐. 만 24년 1개월을 무슨 기쁨을 바라 살아왔던가. 내일이나 모레나 그 어느 즐거운 날에 나는 또 한 줄의 참회록을 써야 됩니다. 그때 그 젊은 나이에 나는 왜 그런 부끄러운 고백을 했던가. 그럼 화자 입장에서 본인이 잘못한 건 뭐예요? 부끄러운 고백을 했던 것 자체가 자신의 잘못이라고 인식이 되고 있는 거죠, 그죠? 화자 입장에서 나는 왜 그런 부끄러운 고백을 했던가. 얘는 내가 과거에 부끄러운 고백을 했고, 고백이라는 게 널 좋아해 이게 아니고 마음속에 있는 걸 뱉으면 다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사랑 고백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는 편협한 시선을 가지면 안 되겠죠. 부끄러운 고백을 했던가. 나는 왜 그랬지? 이불킥 들어가죠, 그죠? 그러니까 참회 아니겠습니까? 선생님, 근데 24년 1개월이면 젊은 거 아닌가요? 그 젊은 나이에 또 젊은 나이가 있나요? 니들은 나보다 젊잖아요. 그러면 내 입장에서 너희들도 젊은 나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다시 화자께서는 거울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고 참회의 글을 쓰고 있으니까 반성, 잘못한 게 있다.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은 화자의 입장에서 현실적 자아 역할을 할 것이고 거울은 성찰의 매개체, 그리고 화자께서는 지금 성찰 중입니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근데 맥락상, 분위기상 즐거운 날입니까? 즐거운 날이냐고요? 아니죠. 즐거운 날은 아니잖아요. 이제 전체 맥락이랑 이 단어의 사용, 이 단어의 뜻이 안 맞는 걸 지금 의미적인 역설이다라고 부르는데, 그럼 굳이 즐거운 날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뭘까? 그 어느 즐거운 날에조차, 어느 즐거운 날에도조차 나는 참회록을 써야 된다고. 나는 그래서 항상 반성하고 있다 이런 뜻이겠죠. 난 항상 잘못한 게 있고 즐거운 날에조차 참회록을 쓸 정도로 나는 잘못한 게 많다 이 소리겠죠. 이거 진짜 묻는 게 아니죠. 서리법입니다. 한탄이죠, 한탄. 나는 왜 그랬던가.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보자. 뭐 이런 걸 이제 유사한 구절의 반복이다 이렇게 부르죠. 유사한 통사 구조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봅시다. 이 거울은 뭐예요? 녹이 쓴 거울이죠. 녹이 낀 거울이잖아요, 그죠? 녹이 낀 거울을 이렇게 닦아본다는 것은 녹을 뭐 하겠다는 거야? 제거하겠다는 거죠. 그럼 녹을 제거하겠다는 거니까 녹을 제거하면 나의 모습이 더 어떻게 보여요? 선명하게 보일 겁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거울을 닦는다는 것은 내 얼굴이 잘 보일 수 있도록 깨끗하게 만들겠다는 것이고, 그러면 화자께서는 반성하고 성찰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왜? 나의 모습을 조금 더 자세하게, 조금 더 선명하게 보고자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느 운석 밑으로 홀로 걸어가는 슬픈 사람의 뒷모습이 거울 속에 나타나온다. 계속 열심히 닦고 들여다보고 하면 슬픈 사람의 뒷모양이 거울 속에 나타나오는데, 실제로 슬픈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죠. 거울에는 화자의 모습이 비치고 있어요. 근데 거울을 본다는 것은 내 얼굴이 정면으로 보이는 거잖아요, 그죠? 내 얼굴이 정면으로 보이는 거라니까. 근데 거울 속에 어떻게 뒷모습이 있다고 표현할 수가 있냐고. 그럼 얘는 뭐예요? 내면 세계다 이 말입니다. 다시, 거울을 본다는 것은 눈을 거울에 위치시킨다는 거고, 그러면 내 얼굴이 정면으로 보여야 정상이에요. 근데 어떻게 뒷모습이 보이냐고. 나의 뒷모습이 어떻게 보이냐고. 뭐예요? 내면 세계를 들여다보고 있다 이렇게 가야죠. 내면 세계를 들여다보고 있다. 근데 내면 세계 속의 나의 모습이 슬픈 뒷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얼굴이 이렇게 드러나는 건데, 얘를 보면서
얘를 떠올리고 있는 거지. 돼요? 성찰을 하면서 슬픈 뒷모습을 한 나의 모습을 떠올리고 있는 거라고. 그러면 슬픈 뒷모습을 하고 걸어간다는 것은 나는 반성을 계속해서 함으로써 미래에도 슬픈 상태로 남아있을 수 있겠다는 소리겠죠. 무슨 말이야? 언젠간 일어날 거야 이게 아니고 나는 항상 부끄럽고 나는 항상 잘못을 반성하며 살 거기 때문에 나의 뒷모습은 미래에도 슬플 수밖에 없다 이 소리겠죠. 되십니까? 일각은 이런 해석도 있어요. 이 슬픈 사람의 뒷모습이라는 것은 어쨌든 결국엔 자신의 잘못을 끝까지 안고 가겠다는 거니까 자기 희생의 의지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 운석이라는 이 키워드에 초점을 맞춰서 그리고 윤동주 시인이 별이라는 이 소재를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별에 있는 밤에도 별이 수십 번 나오잖아요, 그죠? 요거를 좀 매치를 해서 별이라는 것은 하늘에 떠 있으면서 빛을 내는 존재죠. 우리 지구과학 하시는 분 행성과 항성의 차이 아시죠? 항성은 스스로 빛을 낼 수 있고 핵융합으로 행성은 못하잖아요. 별이라는 존재는 스스로 빛을 낼 수 있어요. 근데 운석은 어때요? 저 멀리서 떨어지죠. 그러면서 빛을 잃어버리죠. 그럼 운석 밑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운석 밑으로 들어가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죠. 그리고 운석이라는 존재는 또 어떤 존재라고? 빛이 꺼져 있는 존재예요. 그럼 운석 밑으로 내가 들어가겠다는 것은 내 스스로도 빛이 꺼진 상태임을 나타낸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보기를 줘야 알 수 있는 거니까 여러 가지 좀 시야를 넓히시면 좋을 것 같고 참회록이라는 것은 윤동주의 효시 같은 느낌이 들어서 가져왔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할 게 많았죠, 그죠? 슬픈 뒷모습이 무엇을 나타내는지 요거를 잘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